2월 15일 비 오는 날 목요일에요. 예, 출첵 진행하게 된 더 슬리밍거스 박현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출첵에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한 달에 2번, 목요일 날 함께할 예정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요, 슬리밍거스와 시스템에 관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더 슬리밍 거스다. 1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준비가 되셨죠? 네, 지금 이제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 현장이잖아요. 하루의 루틴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저도 이제 11시가 되면은 출첵, 이렇게 이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첵 자체도 큰 의미의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11년째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계속 저희는 바른 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다라고 외쳤어요. 그 결과 작년에 OBS와 손잡고 청소년편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했었고요. 저희에게는 슬리밍고 송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슬리밍고 송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떠세요? 흥겹고 계속 중독성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음소거를 해제하고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죠? 네, 우리 지금 화면에 최은선 충청의 총판사님이 보이는데요. 네, 음소거하고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네,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떠나 건강하고 날씬한 습관 틀린 것은 바른 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 틀린 것을 건강하고 날씬하고 틀리고 자세 습관의 시작 여기는 네, 이렇게 2번을 들어봤는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2번을 들어봤어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면 슬리밍고 송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누가 불러봤으면 좋겠지만 또 아침이라서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사를 한번 그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날씬한 습관, 더 슬리밍 거스, 바른 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 더 슬리밍 거스, 건강하고 날씬하고 슬리밍고, 바른 자세의 습관, 여기는 슬리밍고. 이렇게 슬리밍고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더 슬리밍 거스가 반복되고 슬리밍고가 또 2번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슬리밍 거스와 슬리밍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슬리밍 거스는요, 바른 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다 라는 구호로 전 세계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멋진 문화 캠페인을 함께하는 동료분들을 슬리밍 거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슬리밍 거스는 함께 문화 캠페인을 하는 동료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캠페인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 저도 텀블러로 갖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차에는 장바구니를 좀
예, 갖고 다니려고, 싣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일회용기 사용 자제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환경 캠페인은 하나씩은 하실 거예요. 저희 6세 조카 보니까 음식물을 먹다 남기면 엄마가 옆에서 지구가 아파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이가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다 먹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음식을 남기지 않는 가정에서 작은 캠페인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더 슬리밍 거스가 있는 우리는 바른 자세, 바른 습관의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 구호만 외친다고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입으셔야 되고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출첵으로 입을 수도 있고 멤버십을 가입해서 또 입을 수도 있고 바른 자세, 바른 습관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출첵으로 초대해서 함께 출첵을 진행하면서 입을 수도 있겠죠. 네, 제가 하는 걸 잘 들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퀴즈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다가 퀴즈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캠페인을 이렇게 하는 이유, 회사는 왜 이렇게 캠페인을 할까? 제품을 줘가면서 이 귀한 제품을 가격도 엄청나잖아요. 계속 주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슬리밍고 그룹은요. 바른 자세를 유지만 해도 근골격계의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보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나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루에 1,500원만 3년 동안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배, 하루에 20배의 고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체 하나, 중체 하나를 입고 바른 자세 문화 캠페인을 함께 하시면 3년 동안 하루에 1,500원을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1,500원의 10배는 15,000원이고요. 1,500원의 뭐 20배는 3만 원이에요. 이렇게 고수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비는 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이 수술비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해결이 되지만 내가 한 달, 2달 동안 투자한 시간과 공백과 이런 것들은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슬리밍거스가 되어서 바른 자세에 투자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투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슬리밍거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슬리밍거스는 바른 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다라는 구호로 전 세계 전 국민 멋진 문화 바른 자세 만들기 멋진 문화 캠페인을 함께 하는 동료가 슬리밍 거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슬리밍 고는 무엇일까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밍 거스가 있는 그곳은 슬리밍 고인데요. 슬리밍 고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리밍고 브랜드라는 의미가 있고요. 공간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회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슬리밍고는 브랜드의 기능을 하고 공간의 기능을 하고 회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일단 브랜드의 기능. 브랜드는요. 우리 사회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한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슬리밍고 브랜드는 명확한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의 기능을 같이 보면 바른 자세와 바른 습관을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세 건강 관리 전문 브랜드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뭐지?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하드웨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고요. 우리 하드웨어는 5개의 대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와 함께 우리의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은요. 뇌과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3단계의 습관의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333은
3일, 3주, 3개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몸에 장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3일은 못 굽혀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3주 지나면, 굽혀지네요? 적응이 돼요. 3개월이 지나시면 자유자재롭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한 몸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3일, 3주, 3개월 동안 실천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생기고 이제 바른 자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리밍고는 첫 번째 브랜드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기능이 있습니다. 전국에 슬리밍고 스테이션이 있고요. 카페드 슬리밍고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의 우리 점장님들도 화면의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우리 인왕시장에서 슬리밍고 스테이션을 운영하시는 이강숙 점장님의 모습이 지금 보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바른 마음, 바른 영혼, 바른 몸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마음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일단 고객분들을 보면 한 번도 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스스로 자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거기를 오시는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는 고객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응원을 해드려서 고객이 진정으로 본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데요. 바른 마음이 오시면 시연하고 측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바른 마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뒷모습을 보고 놀라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 모습이 아니라고 막 우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 40대, 50대 이후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바른 영혼이에요. 바른 영혼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셀톡신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프로그램 에너지 테라피를 가지고 진행을 해드리는데 헤르츠를 넣어서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순환을 시켜서 재생을 시켜주면서 몸에 힐링을 시켜주는 공간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하고 났더니 너무 가볍다. 날아갈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몸인데요. 슬리밍고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이 해주는 머슬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두 프로그램을 가지고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바르게 움직이는 법, 자세 트레이닝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영혼, 바른 몸을 통해서 과거 그 너머에 내가 있었던 원래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나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슬리밍고 공간의 기능에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회사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슬리밍고는요. 전 세계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를 실현하겠다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슬리밍고 그룹, 바로 슬리밍고는 슬리밍고 그룹 회사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슬리밍거스와 슬리밍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슬리밍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슬리밍고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데 슬리밍고 솔루션은 제가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슬리밍고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밍고 솔루션은요. 바른 자세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습관의 본질을 바꾸기 위한 슬리밍고만의 습관 형성 솔루션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고요. 또 습관의 본질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드려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바르게 걷기.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걸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릎을 스치고 걷는다면 바르게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릎에 걷지 않을 동안 밴드로 착용을 하고 그 이후에 걸으면 바르게 걸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안 뚱뚱해지는 습관. 내가 절식하고 단식하고 한약 다이어트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네. 1번부터 7번까지요. 바른 자세를 만들면 바르게 걷는 습관의 본질,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해결을 해드리고요. 바른 자세 만들기를 하면 경추 트러블이 없는 습관의 본질을 만들어 드리고요. 바른 자세를 하면
안 뚱뚱해지는 습관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어요. 바르게 앉는 습관의 본질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른 자세를 만들면 등이 굽지 않는 습관의 본질을 해결해드려요. 그래서 바른 자세가 이 바르게 주무시는 습관 본질을 바꿔드리고요. 배가 나오지 않게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는 이유는 이 솔루션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는 14년간 10만 명의 고객에게 저희가 충분한 임상과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게 많은 행복감을 선사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어떤 분들은 밤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도 되지 않았는데 바른 자세를 하고 통증이 사라졌다. 잠을 잘 자서 너무 좋다. 어제 들은 얘긴데요. 어떤 분은 당 수치가 300에서 100으로 떨어져서 계속 유지가 되신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예전에 만났던 등이 굽은 어르신은요. 등을 한번 펴고 하늘을 보고 숨을 크게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이분의 소원도 저희가 들어드렸죠. 그러고 젊어진다고 얘기를 들으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비싸서 버리기 아까운 옷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입게 됐어. 너무 기뻐.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입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뵀었어요. 엄태호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노안은 질병이라고 하셨잖아요. 10년 젊어져 보인다는 얘기를 지금 못 들으시면 바로 멤버십에 일단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리밍고는 이렇게 솔루션을 정확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대단한 슬리밍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순환을 같이 한번 한 스텝 한 스텝 스텝별로 같이 밟아가면 이렇게 멋지게 자유를 드릴 수 있는데요. 슬리밍고에서는 슬리밍버스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슬리밍거스가 돼야 되겠죠? 슬리밍거스가 돼서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함께 문화 캠페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을 해보시는 거죠. 요거는 셀프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코칭을 받아서도 가능하고 전문가에게 아예 맡겨서 슬리밍고 프로그램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슬리밍고 공간에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슬리밍고 공간에 가면 바른 마음, 바른 영혼, 바른 몸을 진행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진행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슬리밍고 공간에 갔으면 슬리밍고 공간에서는요. 바른 자세 습관을 목표로 자세 교정에 특화된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고 편안한 자세와 동작을 통해서 체감별 운동을 시켜주고요. 또 에너지 테라피나 컨디셔닝 같은 에너지 테라피 컨디션이나 셀톡신 같은 걸 통해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면서 체내 순환과 재생을 극대화시켜주는 프로그램과 함께 또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효과를 100% 우리가 활용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멋지고 훌륭한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슬리밍고 333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리듬이라고 표현하는 출첵, 바코디, 창업 설명회가 있어요. 출첵에 오셔서 우리의 문화를 한번 같이 느껴보시고요. 또 바코드에 가셔서 바른 자세가 뭔지, 바른 자세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시고요. 요걸 바코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창업 설명회를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이 슬리밍고란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알게 되면 더 열심히 신뢰를 하고 입고 효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자세 습관 전도사가 되고 싶으시면 국제 바른 자세 습관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죠.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습관 지도사 자격을 우리가 또 획득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면 가능하죠. 그렇게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갔을 때 나는 궁극적으로 바른 자세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의 자유가 되고 아니면 건강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슬리밍 거스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자유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슬리밍 거스에게 그런 약속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슬리밍고 그룹은 습관의 본질을 바꾸다. 여기는 슬리밍고라고 우리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많은 슬리밍 거스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슬리밍고와 슬리밍거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좀 설명이 잘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설명이 잘 되어졌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성함을 얘기하시고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S232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가 나가는데요.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더 슬리밍거스가 있는 슬리밍고 대단하죠? 나라의 근골격계 의료비를 줄여 더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고 전 세계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슬리밍거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네. 그러면 제가 정답을, 네네. 우리 저기 강인지 다산학당 고객분이신가요?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다산학당에서 지금 출첵을 하고 계시는 강민진 님이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손을 드신 게 아니셨군요. 그러니까 잘못 봤나 봅니다. 그러면 제주 중앙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손을 들고 답을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손을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네. 저희 착한 변화 봅니다. 그럼 너무 멤버십이 되면 어려웠어요. 돼요. 멤버십이 되면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한 제주 분, 참고로 중앙점 누가 얘기하셨어요? 들었습니다. 네네. 맨 네, 뒤에 멤버십 계신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멤버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제가 점장님께 여쭤보고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 알려드릴게요. 1번, 멤버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2번, 출첵에 참여하시고요. 바른 자세, 바른 습관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출첵으로 참여해서 바른 자세 문화 캠페인 하시면 아주 1단계 방법으로 캠페인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멤버십 가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멤버십 가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멤버십을 가입하면 비용이 들어요. 무료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33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호텔의 멤버십을 가입할 때 생각해 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호텔의 멤버십을 가입하면 싸게 해주시나요? VIP 엄청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주시나요? 네, VIP 혜택을 엄청 누리게 해드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33만 원의 멤버스 가입 비용을 내면 엄청난 혜택을 드립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PT770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스타에서 인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이용권 16만 5천 원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93만 5천 원의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PT770 아마 지금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좋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PT770은 입는 내내 칼라 테라피 효과가 있고요. 또 입는 내내 침 맞는 효과가 있어서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열이 위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기의 순환을 위에 올라간 열을 아래로 떨어뜨려주는 기순환의 역할을 또 해주죠. 그리고 40대 남성분들이 또 이렇게 PT770을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입으시면은요, 너무 좋다라고 계속 입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트770은 남녀노소 다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트770 안 입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입어보시고요. 이 칼라 테라피는요, 나에게 있는 약한 장기로 에너지를 주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PT770 77만 원에 PT770을 무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 세세하게 읽어보면 2번 150 패키지 3세트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스테이션 프로그램 50% 할인권 3매를 드리고 스테이션 프로그램
스마트 프로그램이거든요. 30% 세매를 드려요. 그리고 새 집 줄게 헌집다오. 한 세트당 하나를 33만 원을 내시면 3년 이내 새 제품으로 완벽 교체를 해드려요. 그리고 에이스도 3개월 동안 무상 AS가 있고요. 최대 3년까지 유상 보증을 해드리고 내가 렌탈을 이용하게 되면 월 렌탈료만큼 포인트를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는 이야기고요. 내가 렌탈 이용 고객을 소개를 해주면 소개한 고객이 계약한 월 렌탈료만큼 프로그램 이용권을 3개월 동안 증정을 해드리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토탈 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33만 원을 냈지만 10배인 약 330만 원의 네, 혜택을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잠깐 멤버십에 대해서 제가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어, 우리는 더 슬리밍 거스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2주 후 목요일에는 더 슬리밍 거스 시스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데뷔를 하신 우리 박현주 전무님, 예, 오늘 또 우리 슬리밍거스 문화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또 예, 여러분들이 느낀 소감들,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준비하시는 또 박 전무님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또 준비를 하고 이번 시간 또 스쿼트 타임인 거 아시죠? 예. 오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채팅으로 또 많이들 지금 격려의 말씀 남겨주고 계신데,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39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잡으시고요. 자, 스쿼트를 하는데 내가 지금 뭐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스쿼트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뭔가 어제 우리 이주석 수장님께서 해서 어깨를 이렇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동작 같은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첫 번째 13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섯, 몸을 숙이면 안 되고. 여덟, 코어에 힘. 아홉, 올라갈 때 후. 세 개. 하나, 둘, 두 번째 13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굽힐 필요 없고. 내려갈 때 엉덩이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느낌. 아홉, 13개. 하나, 둘, 마지막 13개. 하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둘, 올라올 때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코에 힘. 내려갈 때 코 힘. 아홉, 3개. 둘, 셋. 오케이. 자, 박수. 자, 이제 뭐 39개 정도는 다들 거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숨이 차서 호흡 조절을 좀 하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10초 동안 숨 고르기 한번 하시겠습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 더 할게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요. 여기 지금 울산인데 여기는 햇빛이 쨍쨍하거든요. 우리 수도권 지역은 비가 오나 봐요. 제가 지금 땀이 나는데 굉장히 지금 실내가 더운지 밖이 더운지 어쨌든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봄이 진짜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봄날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봄날은 간다가 아니라 봄날에는 창설을 간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월 창업 설명회가 어제 광양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는데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라기보다
우리 슬리밍고의 정말 비전에 공감하시고 또 너무나 슬리밍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창업 계약을 하시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액션을 지금 하고 계신 걸 봤을 때 이제 호남 지역이 지금 불이 붙었다. 예. 이제 전남 지역의 광양을 시작으로 지금 전주, 그다음에 순천, 그리고 더 이웃 이 지역까지 지금 슬리밍고의 바람이 지금 전남을 중심으로 불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 또 중부지방에 있는 분들도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정과 열의가 대단하신 걸 느끼면서 우리 슬리밍고가 정말 아까 박현주 전무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중책을 맡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대전에 이 계룡대가 있고 육군 본부가 있겠습니까? 허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방력에 허리가 중요하듯이 이 사람에 있어서도 사람의 인체에 가장 중요한 게 허리죠. 그러면 허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저희는 그게 바른 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철학을 어떻게 보면 계속 소신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 우리 슬리밍고 그룹입니다. 오늘 더 슬리밍거스 문화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창업 설명회 내일은요. 오늘 울산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울산에서 2시에 진행이 되고 내일 대전 금요일입니다. 2월 16일 또 2시에 대전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근에 계신 분들, 뭐 호남 지역도 가까우신 분들은 뭐 전북 쪽도 가깝죠. 또 위에 경기권에서도 이천 이하에 있는 분들도 가까우시죠. 충청 지역 뭐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어쨌든 뭐 많이들 오셔가지고 어제 뭐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니 많이 뵀는데 실물이 보니까 더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이 슬리밍고 슬리밍고 문화입니다. 자, 어쨌든 창업 설명에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좀 저하고 대화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뭐 말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바코드 이미 다들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15번의 바코드가 진행될 거니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실물이 아이고, 네, 쑥스러우셔서 말씀을 안 하셨군요. 예, 제가 이 F라 여러분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눈치가 없습니다. 자,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98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7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은 논어의 말씀입니다. 육포 한 묶음 이상을 예물로 갖춘 자를 나는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냥 이 문장만 보게 되면 맥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이제 다산이 남긴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자는 거죠. 꽃향기를 맡기 위해서는 먼저 허리를 숙여야 한다. 시냇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스러움, 또 때에 따라서 나의 작은 희생, 또 뭔가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을 감당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 감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다산의 인력의 말씀을 가져와서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자기 경영과 어떻게 우리가 한번 믹싱을 해볼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덤 그랜트 저자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죠.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의 사다리의 정점에 올랐을까가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이 세상은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버입니다. 이 기버는 준다, 베푼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타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버들은 굉장히 뭐 조건 없이 베풀고 주고 또 만들고 뭐 이렇게 기꺼이 뭔가를 이렇게 자꾸 주는 사람들을 기버라고 부르고요. 이 기버가 전체 인구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가운데 있는 매처입니다. 이 매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매처가 바로 기브 앤 테이크,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받으면 뭔가를 준다. 그래서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특성이고요. 이 매처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영역에 어떤 특성의 성향에 맞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이커가 있는데 이 매처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커는 좀 이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받으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좀 주는 것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특성과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에 가까워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에 따른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성향을 알아야만 내가 이제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고 내가 어느 영역으로 가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덤 그랜트는 가장 성공한 사람 1%가 기버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버가 성공의 정점에 있는데 왜 그러면 기버는 성공의 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매처라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테이커고 그런데 기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하단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실속을 차리지 못해서 실패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또 실패한 기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버는 극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버는 성공하는 데 반면에 어떤 기버는 같이 주는 관점이고 이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번번이 실패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성향과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꼭 성공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그걸 뭐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테이커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것만 실속만 챙기는 사람들, 그리고 주기보다는 타인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용해서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데 급급한 사람들, 좀 욕심 있는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을 많이들 쟁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은 테이커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오류라는 거죠. 자기 실속, 자기 욕심, 그리고 또 이기적으로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뭐 모든 거를 성공에는 다 젖혀야 되는 뭐 그런 특성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공식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버고 바로 성공하는 기버라는 건데 성공하는 기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죠. 또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을 이제 테이커라고 얘기하고요. 이 테이커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좀 무관심하고 낮아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이 바로 이 기버들인데 기버들 중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낮은 사람들이 바로 실패한 기버라는 겁니다. 반면에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기버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익도 높은 사람이 바로 성공한 기버라는 거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똑똑한 호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호구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범호자의 아가리 구자죠. 입구자죠. 그래서 범의 아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의 잎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호구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범이 이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럴 거예요. 난 사람들을 돕는 거, 돈에 대한 계산 이런 얘기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좀 안 해보셨던지 거기에 생각이 다다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얘기하고 합당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죠. 제가 처음 말씀에 의무와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과를 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예 자본주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생산하고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이상향이 유토피아인 건 맞습니다만은 실제 세상은 유토피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테이커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의 이기성과 자기 자신의 성공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또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어중뛰게 있는 이 매처들이 그럼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나는 주면 받고 또 안 주면 안 주고 이런 생각들이 아주 일반적인 관념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를 발현하고 그 매처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매처들이 테이커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주체를 세워서 자기의 목표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책이 주장하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기버가 되자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라면 우리가 성공한 기버가 되기에 내 성향상 너무 어려워. 뭔가를 돕고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가치를 전달하고 희생하고 이런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처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테이커를 경계해야 된다. 이기적인 사람과 단절하고 그 사람들과 뭔가 좀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테이커들은 목표 달성과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많은 도구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설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할 말과 하지 않을 할 말을 하면서도 예의 있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테이커들이 나를 함부로 휘두를 수 없도록 내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오늘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걸 보답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있고 그걸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처이지만 똑똑한 호구인 이 성공한 기버의 전략을 닮을 필요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가져올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받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나의 목표와 나의 가치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뭔가를 돕거나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이익이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뭔가를 통해서 실현했다라는 것이고 그 실현의 것은 이익은 당연한 거예요. 이익이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다. 이건 봉사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뭐 금전적인, 경제적인 여건과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건 그건 봉사예요. 그 봉사는 내가 정말 좋고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선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장려하고 독려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또 의무이기도 하고 또 권리이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잖아요. 또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 3대 의무를 얘기하지만 국민이 아니면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은 안 하는데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요구는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외국 나갈 때도 여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여권이요.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세금도 내지 않고 권리와 이런 의무는 수행하지 않는데 나라 꼴이 엉망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바로 실패하는 매처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의무와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개념과 정의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내가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어디에 속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라에 재원이 없어져요. 국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영토를 제공했잖아요. 연공을 제공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일을 해. 그러고 나서 일에 대해서 세금을 내. 그럼 그 세금이 또 뭐 잘못 지자체에서 뭐 저기 똥볼 차고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놨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내가 일하고 적당한 이익을 내가 취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야 될 세금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무로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듯이 내가 일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내 일한 대가를 달라고 못한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봉사하러 간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출첵을 하시지 않습니까? 출첵을 하는 것은 내가 그래 저거 제품 좋은데 비싸네. 근데 출첵하게 되면 제품 하나 받을 수 있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거 맞아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뭔가? 왜 이 회사는 돈을 받지도 않고 아침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기업에서 박현주 전무님 예를 들고 우리 마스터님 소장님들 얘기 들어볼까요? 저분들이 그냥 연구하고 뭔가 지금 고객을 발굴해서 일을 하고 창업자 모집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이런 걸 하면 더 돈을 벌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그 일을 하면 더 많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중요한 아주 어중뛴 오전 11시의 시간 거의 하루 반나절이 가버리는 이 시간에 이 회사는 이걸 하고 있을까? 뭘 주려고 하는 걸까? 어제 제가 만난 모 총판사 사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아침에 왜 저렇게 외칠까? 도대체 무엇을 저 사람은 바라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들은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존중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삶에서 적용해보고, 나름의 고민과 또 나름의 어떤 비판과 또 나름의 합의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내면에 어떤 가치관이 생겼고, 나도 책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책 11,000원짜리로 나에게 이런 가치관을 준 그 책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배운 이 내용을 누군가한테 좀 같이 나눠서 그분들도 오늘 이걸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게 또 타인에게 기버가 됐을 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바르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바름이에요. 바른 자세라는 건, 그래서 바른 물리적인 척추의 자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의 태도도 자세라고 봤을 때 바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 슬리밍고에서는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337책의 여러분들, 그리고 더 슬리밍거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타인에게 뭔가 가치를 정말 조건 없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이익을 봐야 되는 일이면 솔직하게 까놓고 이거 이익이 있다, 그래서 나 너하고 이런 걸 나누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은 봉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 봉사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리적인 목적을 할 때는 영리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택시기사가 사람 태워놓고 목적지에 모셔놓고 저기 미터기에 요금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달라고 못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택시를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이라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끝으로 우리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내 직업은 개그맨입니다. 근데 내 꿈은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 자기 개그맨으로 해서 MC로 해서 번 돈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에서 또 좀 이렇게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셨지만, 그가 한 말에서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직업은 개그맨이다. 개그맨이라는 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고, 내 진짜 가슴에서 떠오르는 꿈은 영화 감독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에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꿈이 일치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give and take,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지만, 또 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어떤 가치들을 내가 더 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그렇게 성장해보는 여러분들의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테이커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또 매처의 주면 주고 받으면 받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어떤 가치를 내가 먼저 주고, 또 거기에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받을 수 있는, 또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적정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리고 지혜로운 똑똑한 후보가 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고요.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한계가 없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